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 이 공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셔서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퇴근하기 전에 영상을 찍고 가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활동 일기를 썼었거든요. 어딘가에는 그 하루를 좀 기억하는, 그리고 그 하루가 또 다른 연도가 됐을 때, 또 다른 시간이 됐을 때 그렇게 쌓아올린 하루가 어떠한 결과물인지를 좀 보고 싶었었는데, 페이스북의 계정이 탈취를 당하면서 너무나 생각하지 못하게 네트워크 유튜브 세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제 재판을 마치고 계속 그 재판을 곱씹고 있어요. 고소인의 고소 행위를, 고소인 자체가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히 좀 실수를 한 것 같다. 자기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사실상의 고소 행위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이제 칼을 거두는 셈인데, 그러나 끝내 아내의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이제 판사가 물었어요. 아직도 근데 아내의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아내의 정신은 어쨌든 100% 이상하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한다고. 그 아내의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가부장제의 오랜 폭력의 공격들이 너무나 전형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도, 사실은 재판정에 있는 판사 그 전체를 다 캐치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좀 불분명해요. 왜냐면 이제 이제 아이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선택이나 이런 재판의 어떤 과정들을 봤을 때, 좀 엄마라면 아이를 더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사는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존에 모성에 기대어서 이 사건을 보지 말으라고 했었던 것 같고, 좀 선행된 가정폭력에 대한 그 사건의 결과들, 또 잘못된 수사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짚어달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지금 어떤 건지, 뭐 이게 지금 재심인 건지 아닌 건지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확정된 판결 자체를 제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다시 검찰 단계로 기소 넘어왔고, 또 검찰이 이거를 이제 지금 형사 재판으로 넘긴 건데, 과거의 민사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이게 다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돼서 거기서 아동학대에 관한 처분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 처분이 부모 교육을 몇 시간 이수받으라고 하는 처분 자체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혐의를 벗지를 못하고 아동학대라는 혐의 안에서 처벌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저로서는 당연히 수긍을 할 수 없는 거였고, 이제 항소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항소에 대한 결과가 기각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아마 그때 제가 이제 싸움이 길어지면서 2년씩
그 거주 공간을 이제 2년 계약이 또 완료가 돼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 항소에 대한 기각 결정을 제가 받지를 못하고 통보를 받지를 못하고 그렇게 사건이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아동학대 처분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뭐 구인을 한다, 뭐 그런 독촉장, 뭐 경고장들이 많이 왔었고, 근데 전화상으로도 연락이 왔었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러한 처분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이제 강구한 입장을 사실 취했었죠. 저도 나름대로 어쨌든 법적 처분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뭐 또 그에 상응하는 더한 결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더 마음의 준비를 사실은 하고 있었었는데 이 아동학대라는 처분 자체를 다시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취소하는 결정 이후에 너무나도 웃기지만 이제 행위자가 처분에 응하지 않아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아동학대 처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유를 들었겠지만 그 이유 자체는 사실 성립될 수 없는 이유죠. 지금 이제 그런 상태로 사건을 다시 서울 서부지검에 넘겼고 서울 서부지검은 올 1월부터 이제 저를 소환장을 저에게 보냈고 그 사건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였어요. 고소 사실에 되게 중요한 사실이 이제 아이를 아주 큰 코끼리 인형을 가지고 아이가 놀고 있는 사진의 일부 하나를 딱 캡처를 해서 그거를 증거라고 내밀면서 아이 엄마가 정신이 이상한데 아이를 코끼리 인형으로 목을 졸라서 숨을 막히게 했다. 그런 아동학대를 했다라는 게 되게 주요한 고소장의 그 고소사실 1번이었어요. 그 혐의는 이제 충분히 소명을 했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지만 이제 주요한 사건이 또 이제 제가 가정폭력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가정폭력 때문에 전 남편 가해자가 계속 이제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본인이 이제 집 밖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또다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뭐 쓰레기라던가 냉장고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핑계 삼아서 아이 앞에서 또 시비를 걸어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리하고 있던 칼로 되게 강력하게 나가라고 이제 남편을 했고 그런 과정을 아이가 봤다라는 것 때문에 또 고소장에 그런 행위가 그 남편을 칼로 내쫓는 그런 거를 이제 증거 삼아서 상당히 이 부분은 저도 소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또 저희가 이제 밖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까 말까 사실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기도 참 힘든 시간인데 아무튼 그래서 좀 소명하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걸 소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가정폭력에 관한 앞전 신고들이나 그런 수사 과정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참작을 해야 했는데, 지금 뭐 수사 과정이라던가 앞전에 그렇게 아동학대 처분이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가정폭력에 대한 어떠한 사전 맥락, 선행된 어떤 사건 이해,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 재판부가. 가정법원은 더욱 심각하고 지금. 그래서 참 올 초에 그 검사가 다시 소환을 했었을 때 이 사건에 어떻게 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되게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 루트로 사실은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얻어낸 자문의 결과가 두 가지였어요. 근데 너무 상반된 결과였어요. 저 여성단체의 그러니까 검찰청의 어떤 이제 뭐 동행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그 여성단체가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변호사에 대한 핑계를 들어서 자신들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신을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없어서 여성단체가 아무런 조력을 못하는, 잘 납득하기 어려운, 그래서 엄청 그 여성단체 그 상담소장한테 정말 많이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변호사가 없어서 아무런 조력이 안 되는 거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그 활동가들의 생각이라던가 탄원문이라던가 규탄문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작성이 안 되느냐라고 해서 되게 많이 항의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목이 말라서 막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얼른 그 사람의 이제 목마름에 정말 공감을 한다면 얼른 물을 떠다가 그 물을 주지 않냐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벌써 몇 년째 사건에 도움을 참 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 올 때마다 이렇게 내가 목이 말라야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더 큰 분노감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정말 강력하게 많이 항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변호사의 자문 하나는, 제가 이제 가정폭력을 말해요라는 책을 내고 관련한 이제 그 인쇄소 사장님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자문을 이제 얻게 됐죠. 이제 그때는 이 사건 자체가 어쨌든 재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재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처분받은 것 그 이상으로 더 나쁜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제 좋은 방향으로의 그 재심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검사에게 충분히 그 어떤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필을 많이 해서, 검사라는 것은 굉장히 무소불위의 능력을 갖고 있다. 많은 부분을 이렇게 그 재수사라던가 할 수 있는 영역에 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검사에게 많이 이제 소명을 하라고 그렇게 그런 좋은 자문을 얻었어요. 그래서 참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인데 오히려 여성단체가 어떻게 보면은 더 사건 지원을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상담소장이 더 두려움을 심어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또 다른 이제 사적인 자문에서는 훨씬 긍정적인 방향에서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문을 좀 얻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희망을 주는 자문을 마음에 안고 검찰 조사에 나갔었고, 그때 이제 이렇게 여성단체가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울분, 그런 것들을 막
같이 활동하는 당사자에게 토로를 하면서 같이 이제 뭐 크게 법적인 어떤 것들을 같이 조력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저의 그런 심리 조사 과정에서의 심리적인 안정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어렵지만 동행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제 직접적인 행위 사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그 조사가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가 결국에는 그 조사를 이제 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이에 관한 질문에서 제가 한번 크게 좀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를 만나고 있지 못하는데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한다거나 아이의 상태라던가 뭐 아이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때 제가 정말 너무나 크게 폭발을 했던 게 검사한테 그 질문을 나한테 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진짜 지금 그러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있는 건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건지 당신들이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아이고 네